안녕하세요. 유은경입니다. 개학 다가오시죠? 네, 축하드립니다. 끝이 보입니다. 네, 긴 여름 잘 지내셨고요. 네, 이제 정말로 눈앞에 개학이 며칠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개학을 앞두고요. 조금만 몇 가지만 주의해 주시면 2학기 적응이 훨씬 빠를 거예요. 새 학기를 적응하는 거는 아이들한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일단은 방학이라는 그 한 달이라는 또 한 달 혹은 한 달 반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친구들의 리듬이 정말 생활 리듬이 많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원래 학기 중 모드로 전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늘 쓰던 방법이고요. 써보니까 효과가 있길래 말씀드리는 겁니다. 먼저 학교 상황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계약을 했어요. 아이들이 교실에 왔죠? 시커매서 와요. 네, 애들이 모두가 다 검은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다 조금씩 검어져서 왔기 때문에 교실이 전체적으로 어둡게 느껴질 정도예요. 까맣고 많이 컸고요. 아이들이 또 집에서 잘 먹다 보니까 살이 좀 쪄서 옵니다. 이건 여름방학 지나면 까맣게 오고요. 겨울방학 끝나고는 하얗고 푸둥푸둥해져서 와요. 친구들이. 네. 그리고 여름방학 때는 물놀이 같은 거 심하게 했던 친구들은요, 오히려 살이 빠져서 오는 경우도 있고, 새카맣고 좀 말라서 오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오는데, 친구들이, 그렇게 외모만 달라져서 온 게 아니라, 아직 마음과 몸이 집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몸만 와 있어요. 네. 마음은 아직 집에 있어요. 지금 아침에 8시 40분쯤에 아이들을 만나죠. 다 같이 반천재 친구들과 대면을 하는 시간이 9시라고 치면요. 그 9시가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아직도 자고 있었을 시간인 거예요. 아직도 집에서 소파에서 게임하고 있었던 시간에 이제 학교에 와서 긴장하고 선생님을 또 쳐다봐야 되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이게 몸만 온 거예요. 마음은 아직 소파에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듣고는 있어요. 오랜만에 선생님을 만났으니까 어떻게 애들이 듣고는 있는데 그냥 듣고만 있어요. 이게 입력이 되지 않아요. 않으면서 계속 이제 빨리 끝나고 집에 가면 좋겠다. 이거랑 그 다음에 오늘 학원 가야 되는데 짜증나네. 이거. 요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요. 친구들을 다시 만나서 반갑기는 하지만 그런데도 여름방학에 대한 후유증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8월에 계약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8월 계약을 해서 수업 분위기를 잡는 게 좀 쉽지가 않아요. 네, 친구들이 좀 풀어져 있고 게을러져 있고 그리고 학교 생활에 대한 기대가 크지가 않습니다. 일단 1학기 때랑은 분위기가 좀 달라요. 1학기 때는 눈이 반짝반짝해요.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친구들에 대한 기대감이 정말 크거든요. 근데 이제 뭐 다 아는 선생님, 아는 애들인데 나는 방학 때 아직 덥고, 날씨는 아직 덥고, 아침에 벌써 땀 흘리면서 학교를 왔고, 교실 안에 오랜만에 교실에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공부하려니까 애들이 쉽지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친구들을 한 일주일 넘게 이렇게 만들어야만, 잘 만져야만 수업 분위기가 잡히고 2학기가 이제 제대로 정비가 돼서 돌아가는데요. 이제 뭐 그거는 담임 선생님이 하실 일인 거고요. 우리가 엄마로서 아이가 2학기 학교 생활을 조금 더 즐겁게, 조금 더 긍정적으로 시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제가 하는 방법은 방학 숙제를요, 하가긴 해가야 되잖아요. 방학 숙제를 개학하기 한 3일 전쯤 다 끝을 냅니다. 점검도 끝내고 못한 것도 다 끝내서 숙제를 하고도 다 끝내고 학교 갈 준비가 끝나고도 3일 정도의 여유를 둬요. 3일 정도. 네. 그랬을 때 아이들이 여유가 생기지 개학 전날 혹은 개학 아침 혹은 개학하고 온 날 그날 저녁까지도 숙제를 달려서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네, 그러면 당연히 학교가 가기 싫죠. 네. 숙제를 덜한 친구들은 학교 가기 싫고요. 개학 전날 저녁까지도 숙제했던 친구들은 계속 숙제에 대한 부담 때문에 개학이 다가오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싫은 마음을 가지고 등교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가장 안타깝고요. 아이들이
계약을 흔쾌히 기다릴 수 있는 방법은 숙제를 미리 끝내는 거. 네, 미리 점검을 좀 하세요. 일주일 전쯤 미리 점검, 1차 점검 하시면 좋고요. 이틀이나 3일의 기회를 더 주겠다. 마저 못한 거 해가지고 오세요. 라고 해서 3일 후에 한 번 더 보시면 3일 정도의 여유가 남습니다. 그럼 이제 그 3일을 좀 편안한 마음으로 계약이 와도 괜찮다. 나는 계약이 닥쳐와도 겁날 게 없다. 라는 마음으로 여유를 가지고 3일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계약이 다가오면 저는 굉장히 아이들을 심심하게 만듭니다. 일부러요, 네. 뭐, 외식이나 어디 나가서 노는 거나, 친구를 만나는 거나, 소풍을 가고, 피크닉을 가고, 어디 견학을 가고, 뭐, 재미있는 TV를 많이 보거나, 영화관에 가서 극장을 보거나 하는 일들을, 이제 3일 전부터는 좀 줄여요. 일부러 약간, 금욕 생활? 네. 이유는 한 가지. 집이 심심하면 학교를 가고 싶어지거든요. 네. 집이 조금 지루하다, 따분하다라고 느껴졌을 그런 느낌을 가졌을 때 학교에 가면요. 엄청 재미있게 느껴져요, 학교가. 그랬을 때 친구를 만나잖아요. 더 반가워요. 그랬을 때 선생님 얘기를 듣죠? 그러면 빵빵 터져요, 친구들이. 그렇죠. 엄마는 맨날 똑같은 얘기하고 잔소리하고 재미있게도 안 해주고 재미있는 것도 못 보게 하고 하는데 학교 가니까 뭐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애 누구도 있고 선생님도 뭐 오랜만에 보니까 괜찮고 막 약간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밥도 맨날 집밥 먹다 지겨웠는데 학교 급식 먹으니까 또 오랜만에 맛있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들 수밖에 없죠. 그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일부러 조금 절제를 시켜요. 자제를 시켜요. 아이들은 눈치채지 못하겠지만 제 나름은 스케줄을 짤 때 이제 아까 그 말씀드렸던 숙제가 끝나고 나서 3일간은 그냥 이렇게 빈둥빈둥 할 것만 하고 공부할 것만 하고 할 거는 다 하되 약간 빈둥빈둥 거리면서 집 안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그냥 이제 음, 아이가 좀 지루하다, 뭐 별다른 게 없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의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이제, 이제 계약 날, 전날 되잖아요. 나 빨리 내일 학교 가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되게 기대감 가득한 마음으로 계약날 아주 씩씩하게 학교를 향해서 걸어갈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수면 시간. 네, 제가 되게 많이 강조드리는데요. 수면은 공부를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성장을 위해서 너무 중요하고요. 공부와 성장에 너무 중요하지만 학교를 가고 싶은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네, 학교를 가기 싫게도 만드는 게 바로 수면 시간입니다. 수면 시간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으면요. 아무리 학교를 좋아하던 친구들도 학교 가는 게 되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잠을 제대로 못 자고 피곤하게 일어나서 헐레벌떡 굉장히 쫓기듯이 학교를 향해서 뛰어가면요. 아침부터 머리에 땀이 네, 제가 출퇴근을 걸어서 한 적이 있는데요. 친구들처럼 걸어서 해보니까 아침에 학교를 갔을 때 이미 머릿속에 땀이 가득 차더라고요. 여름에. 네, 6월, 7월, 8월, 9월까지도. 그걸 경험을 해봐서 우리 엄마들은 학교까지 혼자 그렇게 아침에 바쁘게 걸어갈 일이 잘 없어요.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원하는 시간에 잠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고 아니면 차를 타고 다니시고 하시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책가방을 메고 죽으나 사나 걸어 다니잖아요. 이미 땀으로 가득합니다. 아침에 와서 이제 멍한 거예요. 땀을 쫙 쏟고 나면. 이게 방학 동안 이제 늦어진 그 생활 패턴을, 늦어진 수면 시간, 막 조금 불규칙했던 그런 일상들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좀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학교를 아침에 가야 되는데 이게 늦게 일어났던 패턴이 이어지기 때문에 늦게 굉장히 힘들게 기상을 합니다. 8시에 기상을 하는 것도 너무 힘든 거죠. 방학 전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일이. 그러면서 8시에도 막 짜증을 내면서 힘들게 일어나서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그 학교 준비를 하고 학교에 도착을 해서 계속 쫓기는 거예요. 시간에 계속 쫓기면서 이제 하루를 마치고 그러다 보니까 다음날 또 학교가 가기 싫은 거예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요, 한 일주일 전부터는 최소한, 네, 아침에 등교 시간 정도는, 아침에 기상 시간을 지켜주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차츰차츰 줄여서 아이가 너무나 힘들지 않도록, 굉장히 과하게 힘들지 않도록 그거를 체크를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이 가장 선생님들 힘을 빼냐면요.
아이가 이렇게 수업을 하려고 날이 아직 덥기 때문에 2학기 교과서를 이제 펴서 수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친구들이 요새 자기 표현이 정말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서스럼이 없어요. 예전에 비해서. 우리는 예전에 선생님 무서워서 어떤 개인적인 감정을 얘기하고 막 이러지를 못했는데 요새 애들이 어떠냐면요. 책을 이렇게 펼치죠. 그러면은 하면서 하품을 되게 큰 소리로 해요. 정말 예의 없죠. 근데 그런 친구들 정말 많아요. 그리고 졸려요. 이렇게 말을 해요. 수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게 뭐 남의 집 누구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영상을 보시는 어머님의 자녀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야심차게 수업을 준비해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도 방학 때 그 생활 패턴을 벗어나지 못해서 막 졸려서 피곤해서 어제 늦게 잤어요. 오늘 늦게 일어났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으면 담임선생님 마음에는요, 이 아이도 밉지만 이 아이를 이렇게 생활 패턴을 잘 관리하지 못한 엄마의 탓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엄마가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아이가 계약을 했는데도 계속 이렇게 며칠째 힘들어하고 도대체 몇 시에 자는 걸까? 이러면서 이제 이 아이의 생활 패턴, 생활 습관을 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이가 너무 졸리고 피곤하고 좀 힘들다고 느끼면요. 나도 모르게 그런 예의 없는 행동이 나올 수 있거든요. 아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너 그런 말 하지 마! 이게 아니라요. 일찍 재우고 일찍 일어나는 거 습관을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아이가 빠르게 학교에 적응을 하고 선생님에게 꾸중을 듣고 나면 아이도 학교 가기 싫죠. 그런 버릇없는 말 하면 혼나거든요. 혼나고 나면 학교 가기 싫어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이게 그냥 한 세트예요. 버릇없게 말해서 혼나고 혼나면 학교 가기 싫고 학교 가기 싫으면 엄마 그 얘기했다가 엄마한테 또 혼나고 네, 이렇게 세트로 돌아가는데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아이가 최상의 컨디션으로 네, 이 학기를 맞을 수 있도록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주일 전부터 막 칼같이 막 8시 기상, 7시 30분 기상 이렇게까지는 어렵죠. 사실 현실적으로. 그런데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네, 좀 그 패턴을 너무 네, 방학 때 그 패턴이 개학 전날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개학 당일날 너무 갑작스럽게 막 일어나서 막 숙제를 챙겨서 이렇게 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네. 이해하셨죠?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